아니 나를 쫓아내려고 해? 투표해보자. 두 분은 소위 서로 인정할 만한 그리고 상황이랑 너무 맞지 않는 성격의 캐릭터가 둘이 공동대표를 했던 게 아니냐. 난 그리고 정말 보석 같은 사람들이더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케미가 잘 맞기 위해서는 정말 더 큰 명분과 어떻게 보면 좀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도 애플에서 쫓겨났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잡스에 대해서는 워낙 이야기할 게 너무 많고 너무 그 자체가 드라마인 사람이지만 딱 그 이사회에서 이제 쫓겨났을 때 그 얘기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잡스는 1976년에 애플을 창업했었고 애플2가 성공하면서 가정용 컴퓨터 회사의 슈퍼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애플3는 판매가 신통치도 않았었고 기술적 혁신만 쫓을 게 아니라 이거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나 마케팅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라는 데 많은 갈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마케팅도 신경을 쓰기 위해서 전문 경영인을 영입을 합니다. 영입한 경영진은 존 스컬리라고 하는 분인데요. 와튼 스쿨 MBA 마치고 당시에 펩시콜라에 입사를 해서 펩시콜라가 당시에도 2등 브랜드로 코카콜라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었는데 그거를 두 가지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코카콜라를 따라잡는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펩시콜라와 코카콜라를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서 코카콜라보다 결국 뒤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소비자 내리에게 각인시키는 마케팅을 진행을 했었고 또 펩시 제너레이션 광고를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펩시콜라가 결국에는 그 코카콜라의 매출을 앞지르게까지 하는 그런 성과를 달성을 했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펩시콜라의 CEO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무후무한 마케팅을 했던 사람을 잡스는 이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만나면서 애플로 끌어오기 위해서 설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우 당시에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당신 설탕물 팔면서 남은 인생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같이 함께 세상을 바꿔보겠습니까? 라는 설득 멘트 매우 유명하고 이거에 감화된 스컬리는 결국엔 애플 CEO로 공동 CEO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4년에 비즈니스 위크에서는 당시 애플의 다이나믹 듀오라고 해서 이 두 분이 표지 모델로 이제 등장할 정도로 매우 좀 센세이션을 했는데요. 그 두 사람이 손을 잡은 게 업계에는 그만큼 큰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컬리를 영입한 지 2년 만에 1985년 잡스는 자신이 이제 영입한 스컬리에게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자세히 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이제 부진을 했었는데 특히나 잡스는 지금도 이제 하나의 기기나 이런 제품 그리고 서비스에 집착하기로 유명하지만 그때는 보다 더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 매킨토시에 정말 집착을 했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잡스 특유의 인간성 문제와 같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분위기 전환을 할 필요가 있었고 그 매킨토시의 집착을 좀 떼어내기 위해서 그 스컬리와 의견 충돌이 굉장히 크게 대립을 했었고 그 상황에서 잡스가 또 그 당시만 해도 더욱 뾰족한 인간관계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니 나를 쫓아내려고 해? 그러면 내가 너를 먼저 쫓아내줄게 라고 하면서 누가 과연 신뢰를 받는지 투표해보자 라는 식으로 돌입을 하게 됐고 이사회에서는 스컬리가 맞고 잡스 너는 좀 나가라 라는 권한을 스컬리에게 줘서 바로 잡스를 내보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스가 이렇게 나가게 된 데에는 당시에 이제 애플의 상황도 여러 가지로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렸죠. 그 스컬리도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경영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시대의 아이콘이 잡스를 쫓아내? 라는 게 이후에는 두고두고 좀 조롱거리처럼 계속 쓰이게 돼서 이분도 굉장히 상당한 고통을 좀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난 이후의 행보는 너무 잘 아시죠? 넥스트라는 회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픽사를 인수해서 이후에는 또 애플을 복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맥북, 아이팟, 아이폰으로 이어지는 스마트폰 혁명을 이제 주도를 해서 말도 안 되는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 이후에 잡스의 성과를 보고 사람들은 존 스컬리 바보네. 이거 완전 천하의 멍청한 놈이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는데 그렇게 평가절하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물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면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를 앞지른다라고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는데 그 일을 실제로 구현해낸 인물이기도 하고 잡스를 내보낸 다음에는 현대의 그 PDA를 먼저 이제 만들어내는 거를 80년대 후반에 그 PDA 개념을 고안을 해서 그때 이제 내놨고 그게 대실패하긴 했지만 어쨌든 좀 이분도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던 분이다 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까운 인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잡스랑 스컬리는 서로
그 쫓겨난 상황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했대요. 그리고 서로 이후에 쫓겨난 이후에도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실력 자체는 대단한 사람이지 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습니다. 그 잡스는 해임당한 후에 20년 이후에도 존 스컬리는 매우 유능한 경영진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컬리는 잡스를 해임하고 나서도 자신은 잡스의 스마트함과 비전을 존경하는 사람이다 라고 계속 언급을 했었고, 훗날 스탠퍼드 대학에서 스티브 잡스가 매우 유명한 축사를 하죠. 그때 이야기했었던 내용 중에도 이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스가 이야기를 했냐면, 그때는 몰랐지만 애플에서 해고됐던 것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성공의 무거움은 다시 초보자의 가벼움으로 바뀌어서 다시 가벼워진 자기 자체가 뾰족한 창업자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하나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계기로 바꾼 잡스가 매우 놀랍고, 그리고 두 분은 소위 서로 인정할 만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당시에 케미가 잘 안 맞았던 게 아니냐, 그리고 상황이랑 너무 맞지 않는 성격의 캐릭터가 둘이 공동대표를 했던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계기가, 이런 시대의 아이콘이자 정말 대단한 인물을 조직에서 제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섬세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발표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보석 같은 사람들이더라 하더라도 하나의 조직에서 기능을 하고 그 사람들의 케미가 잘 맞기 위해서는 정말 더 큰 명분과 어떻게 보면 좀 판단이 필요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